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갤럭시 폴드 3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저번에 말했다시피 그냥 매우 만족이었죠. 그렇지만 며칠간 더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 또한 있어 오히려 좋아진 점 또한 있지만 당연히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영상의 순서는 디자인, 디스플레이, 카메라, 성능, S펜, 그 외에 부가적인 성능 및 인상, 마지막으로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사용감과 느낀 점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도 패션이다. 단적으로 본다면 이 폴드 3의 디자인은 전작과 비교를 한다면 크게 달라짐이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UDC의 카메라 홀이 보일 때 펀치홀 사이즈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죠. 다만 달라진 점을 본다면 단연 카메라의 모양과 전체적인 쉐입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전체적인 형태가 조금 얇아졌습니다. 센서가 커져 카메라의 렌즈가 조금 더 커졌지만 감싸고 있는 부분을 얇게 디자인함으로써 센서가 커졌음에도 뭔가 더 얄쌍하고 폴드의 디자인에 더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작과는 달리 라운드 쉐입에서 좀 더 각진 쉐입으로 변화가 되었고 힌지 부분의 갭 또한 전작보다는 약간 줄어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폈을 때도 두께의 변화가 없고 일정한 두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에서는 힌지 부분이 조금 더 두꺼웠거든요. 오히려 이런 점에서 발전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작은 변화가 주는 약간 그런 큰 체감이랄까요? 내부의 주름은 달라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작들과 비슷한 주름을 볼 수 있죠. 색상은 무광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힌지와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 유광 때문에 유광과 무광의 조화가 된 색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271g으로 전작보다 11g이 줄었지만 체감으로 구별하기는 미미하겠죠? 무튼 줄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먼저 UDC, 이걸 카메라로만 할지 디스플레이로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먼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말을 하고 카메라 부분에서 조금 더 말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먼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UDC가 확실히 카메라 성능으로 별로인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전에 제가 언박싱을 하며 간단 사용기를 얘기하면서 UDC에 관해 삼성이 신기술을 빠르게 잘 탑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당시 UDC를 처음 보며 첫인상을 이 폴드라는 폰에 빨리 탑재를 했고 당시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불만보다도 만족하는 점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로도 아무래도 다른 의견을 보여주시고 저 또한 말을 생각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말한 것 같다고 느꼈죠. 물론 저도 샤오미 미믹스 4의 소식을 이전부터 들었고 정말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물론 궁금합니다. 그래서인지 삼성에서도 UDC가 탑재될 거란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기대를 더 했었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샤오미 미믹스에 비하면 아쉬운 퀄리티로 출시를 했는데요. 저도 그 점이 아쉬웠지만 실물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갤럭시 폴드의 UDC가 생각보다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펀치홀보다 거슬린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의 경우에는 펀치홀보다 전혀 거슬리지 않고 펀치홀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UDC로 출시를 한 건 아쉽지만 구매를 기다린 사람들 입장에서 이미 출시가 된 거 다음 세대까지 또 기다리는 건 솔직히 이거 가지고 1년을 더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럽 분들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샤오미의 폰을 기다리며 사용을 원하기에는 솔직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물론 있으시기에 하겠지만 많이 적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당장의 구매를 고려하기에 이번 UDC는 정말 이 UDC라는 기술을 원해서 이 폰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생각보다 실생활에 크게 거슬리지 않고 사용할 때 은근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으면 홀이 보이고 화면을 켜면 아몰레드 픽셀 소저가 발광을 하며 카메라가 가려져 풀스크린을 구현합니다. 그래도 풀스크린이라 하기에 UDC 부분이 티가 나고 픽셀 밀집도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래도 다른 부분보다 낮은 픽셀 밀집도이기 때문에 같은 색이 줄을 이룰 때는 티가 더 납니다. 하지만 정작 실사용을 하며 웹서핑, 영상 시청, 아니면 웹툰을 볼 때와 같이 다양한 색을 보면 디스플레이에 볼 때는 생각보다 이질감이 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콘텐츠에 집중을 하기도 해서 불편함이 덜한 게 더 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 이 개념을 알고 접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쉬움을 가지는 것 같고 아예 UDC의 개념조차 생소하신 분들이 이걸 보시면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세팅하잖아. 카메라. 우와. 제 주변이 보통 그랬습니다. 물론 모든 느낀 점은 사용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이 UDC의 기술을 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니 찝찝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실물을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저의 단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른 디스플레이의 스펙과 느낀 점은 먼저 외부 6.2인치 디스플레이는 HD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접었을 때는 세로로 길쭉한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실사용을 좀 해보면서 실제로 타자를 치기에는 자판도 작기에 오타도 잘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된 기능은 보통 삼성페이나 통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큰 화면으로 내가 뭘 보는지 그게 좀 신경이 쓰일 때 커버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비율을 보여줘서 이 또한 괜찮았고요. 내부 디스플레이 7.5인치 UTD,
울트라 띵 글래스는 QXGA 플러스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전 버전과 큰 차이는 없어 보여도 전작보다 80%더 견고한 내구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폴드를 접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내가 뭘 보는지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것 같아 조금 신경이 쓰인 점 빼고는 카페에서 잠시 영상을 볼 때나 집에서 자기 전에 영상을 볼 때는 영상을 보다가도 문득 큰 화면을 보고 그래 이게 폴드였지 싶더라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을 찾으라면 아무래도 비율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폴드의 화면에서 만족스러운 영상비를 보여주려면 저는 1:1, 4:3 그리고 일반적인 영상 포맷인 16:9 비율까지도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사진을 보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어플을 사용할 때 그리고 유튜브나 예능을 보기에도 좋았죠. 하지만 영화를 볼 때는 비율이 21:9 비율인데 이 비율은 폴드가 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여기 아이폰 프로 맥스와 비교를 한다면 가로로 화면을 돌렸을 때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는 아이패드 미니에서도 비슷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확대를 하면 양옆이 많이 잘리고 원래 비율로 보면 위아래 검은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도 사용하면서 이점이 더 많았으니 만족하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내부 전부 120Hz의 가변 주사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부드러운 화면이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솔직히 이 카메라는 잠시만 써도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S21 울트라나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사진 비교를 조금 해볼려 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뭐 기대가 낮았지만 정말 그 정도의 카메라 성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펙은 후면에 3개의 카메라가 망원 f2.4 1200만화소, 광각 f1.8 1200만화소, 초광각 f2.2 1200만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f2.2 1000만화소의 외부 커버 카메라도 탑재가 되었죠. 물론 이 스펙 가지고 수준이 낮다고 하기에는 물론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잘 나온 스마트폰들에 비해 아쉽다는 거죠. 이 폴드는 가격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름 그대로 디스플레이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진 폰이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사진보다 디스플레이 활용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폰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제대로 찍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찍어온 사진들을 본다면 이렇고 영상을 잠시 본다면 이렇습니다. 카메라가 3개나 있네? 이것도 망원 렌즈 이런 건가? 물론 이 또한 평가는 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각자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더 컸다 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 카메라가 하나 더 있죠. 총 5개인데 바로 UDC입니다. 이건 400만화소의 카메라인데 그냥 많이 아쉽습니다. 전에 말했다시피 셀피용이라기보다는 영상통화나 화상회의, 수업과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셀피는 주로 외부 커버 카메라로 찍고 셀피 영상이나 다같이 잘 나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후면으로 돌려서 찍곤 했습니다. UDC의 카메라 성능이 대체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 완성도가 높은 그런 다른 제품들도 카메라 성능은 그닥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 폴드에서는 합재가 잘 되었지만 바 형태의 스마트폰들에게는 아직까지 개발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셀피는 일단 중요하니까요. 다음은 성능입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드래곤 888 5나노 공정의 64비트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12기가의 램, 256기가, 512기가의 내장 메모리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세서적으로 안 좋은 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폰으로 하는 어떤 어플을 돌리던 아니면 게임을 하던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했죠. 7.5인치 120Hz의 주사율이 게임을 할 때도 빛이 났습니다. 꽉 찬 화면이 만족감을 줬죠. 다만 아쉬웠던 점은 왜인지 발열이 생각보다 많이 난다를 느꼈습니다. 조금 무거운 앱이나 게임을 돌리면 뒷부분이 발열이 생기는데 발열이야 뭐 대부분의 폰에서 당연히 난다지만 조금 더 빨리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S펜 사용이 가능해졌죠. 저도 이번에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사용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S펜 기능이 가능해지면서 폴드3가 좀 더 완전치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 사용을 하시려면 전용 S펜을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기존 S펜은 경고가 뜨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현재 기존 S펜은 펜 쪽이 폴드형 S펜보다 뾰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폴드형 S펜은 끝이 기존 S펜에 비해 둥글하고 내장형 스프링을 적용해 힘을 주면 안쪽으로 펜 쪽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폴드의 울트라 띵 글래스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갤럭시 노트보다도 더 S펜이 필요했던 폴드에 드디어 지원이 되면서 이제는 폰으로 간단한 메모가 아닌 필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주 사용했던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기능을 보자면 돌비 애트모스 양방향 사운드였습니다.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and you were there staring at me. 저는 연애하고 싶습니다.
컨텐츠 시청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이 폴드에 이 사운드도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이 양방향으로 사운드가 나온다는 건 또 다르게 만족감이 컸습니다. 이 또한 소소한 디테일이 전체적인 평을 높이니까요. 또 멀티 윈도우 또한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작인 폴드2에서는 3분할시 왼쪽은 길게 오른쪽은 작게 두 개로 3분할이 가능했었는데 3에서는 제약 없이 자유롭게 분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 크기 조절도 가능하죠. 전작에서는 창 조절도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창 두 개와 작은 창으로 활용을 하면 더 편리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번에 플렉스 모드 패널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폴드를 접었을 때 상단과 하단의 표시가 나뉘는데 보통 상단에 앱이 보이고 하단에는 조절이 가능한 아이콘 표시 또는 각 어플에 맞게끔 2분할로 표시 형식이 바뀝니다. 이는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에서 플렉스 모드를 선택해 적용할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은 많은 어플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점차 늘겠죠. 다음은 방수 기능입니다. 사실 폴더블 폰에서 방수 기능을 지원하는 건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삼성 갤럭시 폴드는 해냈고 이번 폴드 3에서는 IPX 8등급 수심 1.5m에서 30분을 견딜 수 있는 스펙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큰 충격을 주며 물에 떨어지거나 당겨진다면 무리가 올 수 있다니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생활방수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수준의 방수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것인 것 같습니다. 대신 방진이 지원되지 않아 아쉬움도 있죠. 힌지와 내부 디스플레이 사이에 방진 기능을 탑재하기는 아직까지 힘들어 보이는데 이 또한 빨리 발전이 된다면 더 나은 폴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와 함께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온스크린 지문인식도 아직까지 폴더블에서는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옆부분에 있는 지문인식도 인식이 잘 되어서 생각보다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페이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펴서 사용하기보다 접어서 사용하는데 이것도 사용하기에 편했고요. 이상 제가 오래 사용을 해보진 못했으나 1주간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었고요. 이번 갤럭시 폴드 3는 저번에 제가 말했던 것 같이 구매에 있어 단점을 고려하기에는 이제는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며 기대를 갖게 해주는 시리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폴드 3가 아무래도 카메라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UDC 등 단점도 있겠지만 먼저 말했던 이건 사람의 차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용도와 원하는 기능을 잘 생각하시고 그래도 고민이 되신다면 실물을 꼭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적어도 몇 분에게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텐이었습니다. 유바. People never said it would be easy. I'ma make it all happen now and forever.